그래서 이제 김건희한테 본격적으로 샤넬을 주기 시작한, 윤용호가 주기 시작한 게 당선 이후에 권성동을 통해 갖고 김건희의 위력을 알고 난 다음일 건데, 김건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패턴이 그거잖아요. 목걸이나 백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게 계약금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해주면서 성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추가 비용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샤넬을 받자마자 바로 정부 차원에서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통일교를. 자, 2022년 4월 7일. 이때는 당선인 신분입니다. 취임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데 가평 통일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수삼 농축차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7월 5일에 송파구 호텔에서 또다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수삼차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건진이 김건희가 이제 전화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날 김건희가 아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래요. 쥐가 뭔데? 정부가 일개 등록도 안 돼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도대체 얼마나 큰 걸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돕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근데 난 여기 금액이 참 신기해요. 네. 이상하죠? 802만 원, 1271만 원. 뭐예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금액을 단정해서 이거를 정했을까요? 뭔가요? 이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더라도요. 뒷자리에 800짜리 사면서 802만 원이나, 1270까지 끊는 것도 1만 원. 1만 원. 요런 금액이 어떻게 해야 이게 금액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게 사야 돼. 잠깐 아니 800만 많이 사서 나눈 거 아닐까?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수삼 농축차. 이거면 802 가방하고 수삼 농축차가 합쳐서 80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삼 아니지. 농축차가 2만 그냥 원이야? 가방은 가방 값이고 네. 수삼차는 가격이 없지. 아, 통일교 그래요? 내부 제품이니까. 결국은 이거를 그러면? 구매했던 데가 구매 영수증이 달러 기준이라는 거야. 면세점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거야. 국내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고 면세점에서 달러로 기준으로 해갖고 지급을 하고, 그거를 환율로 해갖고 계산을 뒤집어야 이런 식의 금액 계산이 손익 절사가 돼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일부 명품관을 통한 게 아니라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이걸 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든다는 거야, 송 작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면세점을 이용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응? 흔적을 덜 추적받을 수 있으니까. 또는 이제 면세점에 살려면 외국 이제 출국하는 여권을 내거나, 이제 국내에서 산다고 치면 출국하는 여권을 내고 공항에서 픽업을 받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면세로 사고 난 다음에 지들이 직접 물건을 빼준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도 사실상 밀수나 다름없는 범죄입니다. 헐. 그래서 영수증 금액이 뒤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홍 작가 TV는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뿐만 아니라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불법이 있었다는 거야. 정상적이면 이게 면세구역에서 전달이 돼야 되는 물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하나 합법인 게 없는 거야, 진짜로. 와. 결국은 꼬리 끊기를 하려고 이런 방식의 구매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다고 치면 얘네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장소는 아마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활용한 면세점에서 이와 같은 불법한 물건들이 많이 구입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밝혀진 것만 이것일 뿐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더 수많은 것들이 있다. 왜냐면 면세점 그거이기 때문에 내국 안에서는 이걸 체크를 하기가 어렵거든. 와. 면세점이 또 이게 또 요지경 속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주면 나중에 이제 그 구매 물품에 대해서 다 이게 그 세금이 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까지는 세금, 이게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특별소비세 같이 까지는 게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면 면세점에서 나중에 총 올라온 매출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거든요. 아마 요런 부분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면세점을 하나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뇌물용 물건들을 사서 불법으로 이거를 빼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매출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나눠 먹는 그런 구조도 어디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지 않나요? 없죠? 없어요? 예, 면세점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걸 들고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 세관에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인 아. 거지. 사는 거야 맘대로 사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명품백을 받은 다음에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받은 적이 없다. 물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웃기는 거야. 사실상 건지는 이 물품들을요, 만져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게 진짜 면세점 쪽에서 사진 거면 물건을 갖고 와서 유통시키는 과정 중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면세로 산 제품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들고 나오질 않았으면.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면세로 싸게 사고 그거를 보세구역 안으로 거치지 않고 몰래 밀반출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의 정도가 한 단계를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찌됐거나 물건을 받았다. 선물을 목걸이 비롯해서 샤넬 가방 이런 것들 다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실물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받아봤다는 거고 김건희가 그거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줬고 그리고 내가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정권이 시작도 안 했거든.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사이비 업체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통화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이랑 통화했다는 건 아예 없잖아. 김건희가 혼자 한 거잖아. 근데 통일부도 이미 윤석열은 가지고 김건희한테 약속을 들어야 된다. 김건희가 직접 이거를 받았고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통일교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선물할 때는 윤석열 취임 축하.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축하인데 윤석열한테 안 하고 김건희한테 하고 두 번째 샤넬 가방은 해외 순방 명목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가는 거예요. 김건희가 따라가는 건데 해외 순방 가시는군요 여사님 이러고 선물을 하고 세 번째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행사 참석을 청탁하기 위해서였는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김건희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미 실질적인 대통령이 김건희다라고 하는 걸 권성동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가 건진법사 요청으로 윤영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선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건진법사한테 상의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건진 라인하고 권성동 라인하고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권성동이가 연결만 하다가 성은을 잇게 되죠. 본인 전당대회 때 권성동을 도왔다. 또 윤한홍이나 각자 그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게
꽂아준 애들을 도와줘가지고 걔네들이 어찌됐거나 당직을 차지하고 뭐 지금 당 안에서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통일교가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권성동이 전당대회 끝나고 보훈할 길을 찾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네. 보훈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중요치 않아. 보훈을 해야 될 정도로 내가 통일교한테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이거는 그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입니다. 특검팀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애써줘서 고맙다고 했고 권 의원이 고마움을 표하며 보훈할 길을 찾는다고 했다. 보훈할 길이라는 게 얘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혹시 다른 건수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잘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쇼핑백 하나씩 주시고요. 라고 되는 관계인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권성동이 등장을 안 합니다. 권위를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받을 때는 경찰 조사 그거 알려주고 뭐 이럴 때는 용돈을 푼돈으로 받았는데 어찌됐거나 윤석열 만나게 해주고 어쩌고 이렇게 쭉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쇼핑백 다 2번은 받았단 말이에요. 큰절하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건희가 아직 초짜였을 때는 권성동이가 나름 이쁨을 받았는데 자, 그 다음 전당대 김기현 뽑을 때부터 누가 전화를 합니까? 김건희가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자기 스폰이었는데 오래전부터 2018년도부터 자기 스폰이었는데 딱 취임식 이후에 어찌됐거나 건진을 통해서 권성동을 통해서는 통일교와 김건희가 붙고 난 다음부터 중대 사안에 관해서는 권성동을 안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다 머물러 있는 거야 지금 권성동 금품이라든지 그러네요. 연결고리들이. 그 이후가 안 나오네요. 그 이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자잘하게 관리는 했을 겁니다. 뭐 후원금도 쏴주고 명의로 뭐 후원금 아니라 그 기타 줄 수 있는 거 여러 번 줬겠지만 통일교도 구분한 거야 이제는. 마님하고 머슴하고 그 관계를 구분해갖고 그때 라인인지. 이후로 중대한 얘기 ODA 사업이라든지 무슨 뭐 창원공단 군수산업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요런 거 할 때는 권성동을 쏙 빼놓고 밀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권성동이 거기 붙어가지고 아이씨 내가 처음에 통일교 소개시켜주는데 나 안 거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는 거 아니야? 이지랄 할 것 같으니까 준석이 통해갖고 어떻게 성동이 썰어줄까? 지금 이 얘기까지 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즉 처음에 초기 단계 때 성동이 백 받아간 이후에 그러니까 쇼핑백 받아간 이후에 그 이후의 관계는 김건희의 세컨폰과 윤용호의 통화를 통해 갖고 통일교와 김건희의 다이렉트 구조 거래가 쭉 이어졌었다. 따라서 둘만의 거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금품이나 이게 청탁이 오고 갔는지는 통일교가 입을 열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간 다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